버킷리스트를 아시나요?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나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한 리스트를 버킷리스트라고 해요. 제가 요즘 보는 영화나 TV 드라마 속에서 다양한 소재로 사용되기도 해서 서른을 코앞에 남겨둔 지금 흥미로움을 느끼고 생각나는 대로 끄적여봤어요. 다이어트나 건물주 되기, 우주여행 같은 현재로서는 가당치도 않은 큰 꿈들을 제외한 저의 소박한 버킷리스트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금발머리 해보기. 어쩌면 지금 나이보다 많이 어렸을 때 머리카락을 단번에 부스러기로 만들 수 있는 탈색약을 가지고 장난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서른이 되기 전 새노란 아니면 새빨간 머리로 염색을 하고 싶어서 머리를 길렀어요. 미용실이나 주변에서 굽고 말려서 보류하고 있지만 포기하지 못하겠나봐요. 두 번째, 빙수 기계 사기. 아이스크림 미치광이에요. 냉동실에 늘 쌓아두어야 마음이 편하고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할 때도 번 돈을 아이스크림에 다 썼던 것 같아요. 어릴 적에 자주 해먹던 얼음을 갈아서 팥을 올리고 연유를 뿌려 먹는 덜그럭거리는 빙수기계가 생각이 나서 이번 여름에 사려고 했었는데 가을이 와버렸네요. 내년을 기약해야겠어요. 세 번째, 자동차 사기. 걸어서만 갈 수 있는 곳이 있듯이 자전거로만 갈 수 있는 곳도 있고 자동차로만 갈 수 있는 곳도 있어요. 선택지가 늘어나면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나요? 어떤 차여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멀지 않은 시일 내에 꼭 나의 붕붕이를 갖고 싶어요. 네 번째, 아파트에 살기. 10년간 자취생활을 하면서 여러 빌라를 1년마다 옮겨 다녔어요. 생활에 맞는 집을 구하다 보니 겪을 필요 없는 무서운 일을 겪기도 하고 생각만 해도 끔찍한 벌레를 마주하는 일은 십상이고요. 물론 좋은 빌라도 많았지만 저는 가끔 운이 좋지 않았나 봐요. 안전한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갖고 살고 있어요. 조만간 보금자리로 옮기게 될 것 같은데 막상 떠나려니 지긋지긋하던 체리색 몰딩이 정겹게 느껴지기도 해요. 다섯 번째, 부다페스트에 가보기. 우리나라보다 7시간 느린 이곳. 아마도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영화를 거진 8번 정도 돌려보면서 생긴 리스트인 것 같네요. 영화를 통해 환상을 갖게 되는 일은 위험한 일이지만 검색만 해도 수두룩히 나오는 역사적인 건축물들과 고운 야경을 꼭 실제로 보고 싶어서요. 여섯 번째, 프랑스어 배우기. 영화에 대한 환상이 여기까지 이어왔네요. 저에게 있어 프랑스 영화는 잔잔하듯 흐르면서도 독특하고 신선한 재미가 언제나 가슴을 뛰게 해주는 좋은 영향력을 주는 매개체예요. 언젠간 자막 없이 영화를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일곱 번째, 자존감 올리기. 자존감, 자신을 사랑하는 감정. 끝나지 않는 숙제인 것 같아요. 아무리 여유가 생긴들 내 안의 것들이 가득 차야만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고 효리 언니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8번째, 케이크 만드는 자격증 따기. 물론 자격증이 자존감을 올려주는 수단이 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스스로의 가치를 올려주기에는 충분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전부터 케이크 디자인에 관심이 있었는데 어쩐지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도전 자체가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이미 아는 사람은 아는 빵순이로서 맛있는 케이크를 더 맛있어 보이게 만드는 일을 배워보고 싶어요. 아홉 번째, 재봉틀로 뭐든 만드는 영상 찍기. 패션 디자인과를 졸업하면서 나에게 그저 일상이었던 재봉틀을 만지는 일이 사라졌어요. 창작물을 만듦으로써 카타르시스를 느끼던 그때가 종종 생각이 나서 온 집에서 가져온 미니 재봉기로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려고요. 10번째, 혼자 여행 가기. 어떤 이는 애진작에 해결된 버킷리스트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저처럼 이제서야 꿈꿔보는 도전일 수도 있어요. 혼밥도 잘하고 혼영도 잘하고 혼쇼도 잘하는데 혼자 여행은 왠지 모르게 두렵더라고요. 11번째, 해돋이 보러 가기. 그렇게 혼자 작게 꿈꾸고 있던 해돋이 여행이 캠핑클럽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효리 언니와 이진 언니가 해돋이를 보며 눈물 짓던 모습은 저에게 많은 생각을 짊어줬어요. 그 후로 좋아하는 친구들과 같은 장소로 여행을 가기도 했었는데 아쉽게도 해돋이의 감동은 느끼지 못했어요. 꼭 그곳이 아니더라도 완연한 가을쯤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12번째, 오로라 보러 가기.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언정 버킷리스트에서 빼놓고 싶지 않았어요. 어쨌든 죽기 전에 오로라 그 장엄한 광경 같은 거 한 번쯤은 봐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13번째, 친구랑 단둘이 여행 가기. 혼자서도 좋고 여럿이도 좋지만 둘이라는 애틋한 단어의 의미를 놓고 꾸는 꿈이에요. 다 커버린 어른 둘이서 소꿉장난처럼 굴러가는 낙엽 보고 웃고 들리는 노랫소리 따라 부르고 낯설고 아늑한 방 안에서 밤새 수다 떨고 뭐 그런 낭만 같은 거 있잖아요. 14번째, 락 페스티벌 가기. 콘서트, 뮤지컬, 연극은 종종 보러 갔었지만 희한하게도 페스티벌은 가려고만 하면 그날은 꼭 무슨 일이 생겨서 못 가봤어요. 페스티벌에 가게 된다면 내가 있는 타임에는 꼭 아리따운 예리님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예리님이 불편하지 않게 눈으로만 담을 계획이 있거든요. 15번째는 해리 스타일스 실물 영접하기. 또 한 분 제가 간절하게 보고 싶은 공연이 있어요. 그 이름도 보시면 해리 스타일스. 어떤 날도 어김없이 라이브 영상을 떠돌다가 어떤 글을 본 적이 있어요. 떼창으로 혼쭐을 내주고 싶다고 손꼽아 내 안을 기다려봅니다. 16번째, 고양이 키우기. 제 주변 친구들은 가장 가까운 친구를 각자의 집에 모시고 살아요. 저도 잠깐씩 맡아서 키워본 적은 있었지만 책임감이라는 게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생명을 다루는 일이라 결코 쉽게 생각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귀여운 짤들로 힐링하는 게 큰 낙이에요. 17번째, 타지에서 살아보기. 어렸을 때는 우스갯소리로 나중에 늙어서 할머니가 되면 시골에서 과일 농사 지으며 살고 싶다 라는 말을 했었는데 커가면서 알게 되더라고요. 그게 제일 힘든 일이라는 거. 물론 큰 꿈으로는 나중 돼서 짧게나마라도 타국에서 살아보고도 싶지만 우리나라도 이곳 저곳 여행을 해보면 새로운 경험치를 쌓기에는 충분하더라고요. 마음 편하게 이곳저곳 여행할 수 있던 그때가 그립네요. 마지막 18번째, 생각 버리기. 남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고 허황된 꿈만 꾸며 살아가고 자책하고 현실 부정하는 나쁜 생각들. 지금 당장 가장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 그리고 앞으로 내가 떠안고 살아가야 할 가장 큰 숙제. 잡다한 생각 버리기. 혹은 조금은 단순해지기.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아무것도 실천된 건 없지만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저의 버킷리스트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인가요?